아이폰 12? 뭐 별거 없네. 아이폰 11 중고 S급 판매. 안녕하세요. 오케이. 민성입니다. 오늘은 어떤 오케이를 제가 해볼 거냐면요. 지난 영상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보고 오세요. 제가 2020년 애플이 출시할 것 같은 루머 총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뭐 에어팟 준 프로, 프로면 프로고 라이트면 라이트지 프로 라이트는 뭡니까? 에어팟 준 프로도 아니고 나 아니면 에어태그 같은 기대되는 기능도 많았지만 사실 모바일 기기 중에서도 제가 올해 기대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020년 올해 출시된다고 소문이 자자한 모바일 제품들을 제가 한 번에 싹 정리해서 깔끔하게 싹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애플 신제품 루머 총정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거의 바로 다음 날에 실제로 아이패드 4세대가 나왔거든요. 제가 바로 그 유명한 1타 강사 선견지명 권민성입니다. 첫 번째는 갤럭시 폴드 2입니다. 아니 갤럭시 Z 플립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갤럭시 폴드 2가 나온다니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라고 생각하셨죠?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가로로 잡히는 그리고 펼쳤을 때 태블릿처럼 쓸 수 있게 만든 형태이고요. 갤럭시 Z 플립 같은 경우는 세로로 잡히는 휴대성에 초점을 둔 클램젤 형태의 휴대폰입니다. 오 너무 잘했어. 존나 카리스마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와 갤럭시 Z 플립은 서로 다른 라인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갤럭시 폴드 2가 나온다는 게 너무 땡뚱맞은 소리는 아닙니다. 우선 갤럭시 폴드 2는 7월에서 8월 정도 삼성의 신제품 발표일에 맞춰서 출시될 것 같고요. 작년 갤럭시 S20의 코드명이 허블이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폴드 2의 코드네임은 챔프 아니면 위너2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 코드명이 무슨 007 영화 첩보 영화 찍는 것 같지 않나요? 벌써 어마묵지한 느낌이 드네요. 루머들을 모아보면 우선 칩셋은 지난번 S20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칩셋 들어갈 수도 있지만 퀄컴의 새로운 스냅드래곤 출시를 보면 보통 11월에서 12월 그러니까 연말에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폴드 2가 8월쯤에 출시가 된다면 퀄컴과 시기상 맞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스냅드래곤 865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Z 플립 그리고 S20에 스냅드래곤을 탑재하면서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갤럭시 폴드 2에 삼성이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칩셋을 넣진 않겠죠? 갤럭시 폴드 2 인기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엑스노스를 끼웠나? 디스플레이는 펼쳤을 때는 7.3에서 7.7인치 그리고 접었을 때는 6.4인치로 전체적인 크기는 비슷하겠지만 접었을 때 전면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커진다고 합니다. 기존의 갤럭시 폴드가 가졌던 작은 전면 디스플레이에 대한 아쉬움은 좀 해결될 것 같네요. 카메라는 S20 플러스와 동일한 모듈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6,4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1,200만 화소의 메인 광각 카메라, TOF 센서가 들어간 인덕션 형태의 카메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폈을 때의 카메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시죠? It's OK 할 때 O,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미 루머로 알려진 사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사진만 봐도 막 시원시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갤럭시 폴드와는 다르게 S펜을 지원한다는 루머가 있어요. 이번에 갤럭시 Z 플립도 손톱에 찍힌다라는 내구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는데요. 손톱 때문에도 내구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이런 뾰족한 촉을 사용하는 S펜이 나온다면 삼성이 내구성이 강한 새로운 UTG 울트라 틴 글래스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글래스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걸 발명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두 번째는 갤럭시 노트 20인데요. S20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노트 20도 나오겠죠. 이번 노트 20의 코드명은 캔버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은 아직 출시 전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갤럭시 S20에서 120Hz의 주사율을 써서 호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노트 20에도 120Hz의 주사율을 넣고 S펜을 개선해서 정말 실제로 필기하는 것 같은 필기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디자인은 지난번 노트 10과 다르게 인덕션 형태의 카메라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요즘엔 인덕션이 빠지지가 않네요.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최근에 1억 800만 화소로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 노트 20에는 울트라와 비슷한 모듈이 들어가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여기에 UDC, Under Display Camera 라는 기술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언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다. 전면 카메라를 디스플레이 아래에 두어서 화면에 걸리는 거 없이 꽉 채운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기술입니다. 국내 전자 부품에 관한 전문 뉴스의 내용을 보면요. 7월에서 8월 폴드2와 같이 공개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셨을 아이폰 12, 아이폰 12입니다. 일단 루머만 들었을 때는 아이폰 바꾸지 말고 그냥 존버할걸. 11 중고 S급 이라는 생각이 또 들었는데요. 우선 칩셋은 새롭게 개발될 A14 칩셋이 탑재될 거라고 해요. 모바일 벤치마크 전문 사이트에서 A14 칩셋의 베타 버전 점수가 공개됐는데요. 전작인 A13 칩셋보다 성능이 20%가 올라갔고 라이벌인 갤럭시 S20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65와 비교를 하면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여기에 5G 지원이 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X55 모뎀 칩과 120Hz의 주사율이 탑재된다고 합니다. 이 기능들은 갤럭시 S20를 알아보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앞에 두 가지는 굉장히 전력 소모가 큰 기능들이에요. 때문에 배터리
배터리도 늘어나야겠죠. 배터리 용량은 아이폰 11보다 더 높아진 4400mAh가 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이대로만 출시가 된다면 성능만 봤을 때는 올해 나오는 스마트폰 중에 원탑이 아닐까요? 디자인은 아이폰 4랑 비슷한 각진 디자인인데요. 전면 노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후면 카메라는 기존의 3개의 카메라에 1개의 TOF 센서가 달린 3D 카메라를 추가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카메라가 4개가 달리니까 이번엔 그냥 진짜 인덕션 비슷한 게 아니라 인덕션 그 자체네요. 카메라는 6400만 화소의 카메라와 센서의 조리개를 f1.4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1의 경우 f1.8이었는데 조리개가 더 넓어지면 훨씬 밝은 영상을 쉽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저조도 촬영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조리개라는 건 카메라에 빛이 얼마만큼 들어올 수 있는지 조절해주는 부품인데요. 여기에 조리개가 넓어지면 아웃포커싱이라고 해서 다들 아시죠? 그 배경과 인물을 분리해주는, 배경을 흐릿하게 해주는 그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어요. 갤럭시 S20가 1억 800만 화소로 줌이나 풍경을 찍기 좋았다면 아이폰 12 같은 경우는 정말 인물을 찍는 데 최적화된 폰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기 다리고 고기 다렸다. 터치 ID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최근에 애플이 디스플레이 지문인식과 관련된 특허를 공개했어요. 아이폰 10부터 없어진 지문인식이 다시 나올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020년 기대하고 있는 모바일 기기 3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마음껏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이쪽이 민성이었습니다. 안녕.